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6인강 20강에서 6임정단에서 매우 중요한 유신약 2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유신약 2로 넘어가지 않고요. 그동안 이제 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신 분들한테 어떤 방향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또 유신하고 연관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진도에서는 약간 이제 벗어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그 육임을 우리가 육임신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육임신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우리한테 보여주듯이 내용을 알려준다는 건데, 신이 우리한테 보여준다 그런 거죠. 우리는 그 무속인들처럼 신내림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이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신내림을 받은 건 아니지만 거의 신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신묘하다 그런 뜻이겠죠. 무속인들은 신내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그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물론 무속인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유기하는 사람들은 순전히 그 음양, 오행, 생극제와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신이 보여주는 것처럼 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나 기문등각 이렇게 전체적인 운세를 보는, 추운을 보는 그 사주나 기문등각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점수를 하나 정도는 배워야 되겠다 해서 6효, 6효점, 6임점, 주역점, 기문난시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어떤 걸 하면 좋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당연히 지금 6임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6임점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문도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거를 잘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김을 지금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유김 측면에서 그냥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김은 음양오행, 또 생극체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천장, 이런 관계만 잘 보면 신기하게 잘 맞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김 신시. 그 이야기는 이 신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잘 맞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제가 역학을 처음 공부할 때도 우리 그 교수님이나 이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오면 본인들이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야, 잘 맞는다고 하더라.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한 5개월 전부터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강의를 하지 않고 어떤 테마성 위주로 이렇게 쭉 했었는데,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테마성 위주의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이 어려워서 도저히 이렇게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기존에는 학원 강의도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테마성 위주로 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좀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순서를 정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구독자도 많지가 않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유튜브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전국적으로 이 책을 주문하고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저한테 질문다고 하시는데 이 어떻게 하면 이게 보람이라고 하면 보람일 수가 있는데 이 가끔씩은 저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바쁘고 할 때는 막 전화 붙잡고 막 30분 이상 말씀하시면 제가 좀 불편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좀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좀 기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김을 여러분들이 그 요체, 유기미 요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만 정확히 알면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음양오행과 생극자만 가지고 기름을 예측하는 건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이 왜 어렵게 공부를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유기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유기임은 참 어렵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주로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신발 사러 가면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그 아이쇼핑 차원에서 뭐 이렇게 쭉 1층부터 2층, 3층 이렇게 다 구경할 수 있겠죠. 구경하다가 이제 신발 사러 갔으니까 이제 신발 코너에 가서 신발을 삽니다. 근데 바쁘신 분들은 굳이 1층부터 2층, 3층 이게 다 이거 구경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신발가에 가서 그 신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신발을 사오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유김은 일사일점의 법칙이다. 이건 다 아시죠? 일사.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나의 점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물장단이다. 그러면 이 사가삼전을 보면서 과연 재물이 있느냐, 재물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되겠죠. 굳이 재물점을 치면서 뭐 관직은 얻을 수 있는지, 직장은 잘 구할 수 있는지, 우리 애들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여타의 다른 거에 대해서 보면 안 되겠죠. 유긴 공부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 일사일점의 법칙을 이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사일점의 법칙만 잘 지키면 유기문 어렵지 않다. 이 일사일점이 결국은 이 유신하고 관련이 돼요. 유신.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음양오용으로 바꿔놓은 오행 또는 천장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구제점이다. 재물을 구할 수 있겠는가? 또는 돈을 벌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냥 재성, 유기물 하면 처제요. 또는 청룡. 이것만 사가삼전에서 찾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관직장단이다. 또는 취직장단이다. 그럼 간교가 있는가? 또는 백호 같아서 극하고 있는가? 이런 건 보면 되는 거죠. 또는 기인이 나를 돕는지 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다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여기 갑자일 5국을 여기다가 예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재물을 본다. 그럼 여기 재성이 처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재성의 동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재성이 잘 있는지. 근데 여기 보면 이 재성이 이렇게 공망으로 있죠. 공망으로. 그러면 구제가 어렵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끝인 거죠. 이 구제점인데 굳이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말전에서 초전을 극한다.
또는 중전에서 생한다. 이런 생각 제한은 봐야 되겠죠. 또는 여기 육합이 협극을 하는지 집안에서 이렇게 극을 하는지 뭘 이것 정도는 봐줘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성의 동태를 보는 것이다. 재성이 공마인가 아닌가, 또는 사가삼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천지반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천지반도에서 이 사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사가에서 또 사가를 토대로 해서 초정주전 말전 이거 3전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오형들이 있잖아요. 천장도 있고. 근데 이걸 우리가 다 고려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싶은 거, 일사일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재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재물이 공망이구나. 그러면 재물이 없네. 그죠? 재물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금고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못 구한다. 예를 들어서 돈을 어디선가 빌려야 되는 사람이라면 돈을 못 빌린다. 또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번다. 재물이 금고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보면 이 유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일사일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관직정단이다 또는 취직정단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죠. 이 관기가 신이잖아요. 이 관기만 이렇게 쭉 보면 돼요. 관기. 이 관기가 일지상신에 있고,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일강 기준으로 해서 관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화살표방을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반대죠. 관기가 일간을 이렇게 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 직장 구하는 점인데 굳이 다른 오행을 여기서 이렇게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또 유신은 일사일점의 법칙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아까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처가 지금 아파요,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의 질병정단 또 수명정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재성이 처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초전을 봐야 되는데, 처가 공망이라는 것은 처가 없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공망은. 그러니까 처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면 이제 처가 더 이상은 그 수명을 연장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것만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가 이제 막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걱정돼 점을 쳤는데 이렇게 공망이 나왔다. 여기 이렇게 처 위에 공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 처가 금방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사일정은 뭐냐? 내가 알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점을 쳐서 알아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자식에 대해서 보면 이것만 보면 되겠죠. 오화가 일간 기준에서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자선여죠. 그러면 상관여 자선이 어떤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여기서 보면 상간 이 자선여가 밑에가 이렇게 공망이죠. 그리고 분간에 기살 있죠. 그러니까 이 자식 일이 잘 안 풀리겠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식에 대해서 본다면 중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말전에서 인목이 이렇게 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지나면 좋아할 수 있겠다.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가게를 하고 있고 누군가와 경쟁이 붙었다. 그러면 이 말전을 봐야 되겠죠. 이 말전을 보면 골록이 이렇게 백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쟁 관계에 붙어 있는데
불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 녹이라는 것은 내 생계를 말하는데 거기에 백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쉽지가 않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어렵습니까? 그 유신을 잘 알고 일사일재면 원칙만 적용하면 이 유기문 진짜 쉬워요. 그리고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힐 수 있을까? 내가 무속인들처럼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맞힐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보면 아 그걸 어떻게 하세요? 생년월일도 모르고 지금 이게 유김정단에 생년월일 필요가 없죠? 직장을 이직하는 게 좋겠는가?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아 현재 있는 직장이 더 좋아요 이래이래 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태어난 생년월일을 모르는데 아마 이 얼마 안 되는 구독자지만 이거를 쭉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 이분들은 아마 유기임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고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의 어떤 화목 관계 또는 부부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정단을 한다. 그러면 일간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되죠. 일간이 나고 일지가 가정 또는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일간과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정단하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보면 부인의 위에 있는 신금이 일간을 극하죠. 또 남편의 위에 있는 술토가 자수를 극하죠. 그러면 이거는 양쪽이 서로 극하니까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또는 가택정단이라면 아, 집안에 상당히 시끄러운 일들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일간이 집안 문제로 어떤 고민이 있을까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면 집안을 뜻하는 자수 위에 이 신금이 있잖아요. 신금 관계가 있으면서 일간을 극하니까 아, 집안에 어떤 간지구설이나 뭔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괴롭구나.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김은 일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일사일점의 법칙만 잘 적용하면 어려운 거 아니다. 근데 제가 20강에 걸쳐서 꾸준히 기초가 되는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다 잘 토대가 이렇게 됐을 때 정확하게 정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취하고 필요한 사항만 취하고 그 밖의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구제정당이다. 그러면 재성하고 청령 이런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싹 버린다. 그러면 그 사과삼재를 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1분이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사일정의 법칙 그 다음에 유심만 잘 적용하면 되겠다. 그거를 아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그 유신 이야기 일을 했고 이제 앞으로 유신 이야기 일을 할 건데 그거는 사실 유신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천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천장이 끝나면 구보팔살이라고 있어요. 구보팔살. 이 구보팔살은 9개의 보배, 8개의 나를 해치는 기운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9가지는 좋은 거고 8가지는 나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 9584은 여기 있는 찬반의 오행 있죠? 오행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행이 일간을 생하느냐 극하느냐 또 일간과 어떤 관계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고 바로 유신 다음에 이어지는 천장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유기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유김을
비록 제 얼굴은 안 보이고 PPT로 하는 거지만 제가 사실 PPT로 강의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냥 칠판에 대고 제 얼굴 나오게 하고 쭉쭉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문 사과삼전 천지반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칠판에다 대충대충 그리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복잡하긴 하지만 이 PPT에다가 이 가전들을 띄워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초보자들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유기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아 이런 부분 좀 설명이 미흡합니다.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강의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기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기물 잘만 하면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유김 신시 이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아시고 한번 차분하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외로 그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이 몇백 명 숫자가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책도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그리고 또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그 선생님들을 보면 아, 이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유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용기가 생기고 또 힘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뭔가 이거는 저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서 저한테 좀 부탁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뭐 전화나 문자로 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럼 저도 그걸 반영해서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